안녕하십니까. 군산시 해신 사막 신풍소룡 미성동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의를 배려해 주신 기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항공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국책사업 중단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 전반의 방향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군산 시민들께서는 실망과 우려 속에서 이제 군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판결 이후 군산시가 보여준 소극적 행정, 분절된 대응체계, 주체성의 부재의 문제 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원 판결의 핵심 의미와 군산시의 대응 부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자의적으로 축소했고 환경저감 대책 실효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곧 새만금 국가사업의 종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명의의 입장문 한 장 외에 구체적인 행정회의가 있었는지, 단순히 국토부, 전북도 사업이 아니라 시가 나설 수 없다는 핑계로 뒤로 빠져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전략적 기반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망이 아니라 새만금 산단의 기업 유치, 알리백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서해안 물류 거점으로 군산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흔들리면 항만, 철도, 산업단지 모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여전히 관련 업무를 새만금 정책 담당관이 아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불전된 상태에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인용 판결 이후 군산시의 공식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명의 입장문 발표 이후 정부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실적 등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만금 기반시설 통합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행정적 당사자는 아닐지 몰라도 새만금 공항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군산시 관할구역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군산의 침묵은 곧 새만금 공항 반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이 무산되면 군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새만금이 정체되면 전북 전체, 군산 전체의 균형 발전이 흔들립니다. 행정적 절차와 제도적 한계,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 속에서 군산시가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군산시의 역할은 그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만금 공항이 단순히 논리와 법리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 시민에게 새만금의 공항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군산 시민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장으로서 군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그 답변이 군산의 내일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시정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의원님께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관해서 시정 질문한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 후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 평가 축소, 생태계 영향 조사 미흡 등 이경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여 계획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문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문을 떠나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선고는 정부가 약속한 국가 균형 발전에 반하는 결정이며 우리 군산 지역사회와 산업계 등에서 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우리 군산으로서는 항만, 철도 등과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성장의 기반이며 이를 통해 아리백 기반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 수출입 물류 활성화 등 군산이 글로벌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해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국토부 및 전북 타치동과 긴밀히 협력은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사회단체 및 기업인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구축을 강화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 국가 사업으로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이 문재인 정부 때 전국 광역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1조 규모의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예비 타당수를 면제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원래 시작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그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사업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전라북도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우리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 구축 두 가지를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 구축은 완료가 돼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아시다시피 새만금 국제공항에 반대하시는 분들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번에 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 후로 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인용된 그 후로 현재 판결 확정 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계획의 모든 절차와 행위를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소송이 지금 1심 판결에 대한 국토부의 항소 제기와 항소심 두 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20일 집행정지에 대한 첫 신문이 진행되었고 11월 중으로 아마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 간의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할 거냐 말을 거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지금 대응을 지금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피고 측인 국토부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용역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소송의 쟁점 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넣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라북도만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소송대응 협의체에 필요한 자료, 원고 부적격이랄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문 영향 등의 논리를 협의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정지에 대비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우리 시민과 기업인, 유관기관의 탄원서를 지난 9월 말에 전북특별자치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14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였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 및
새만금 범도민자치위원회에서 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 군산시 각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등 행정과 시민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곧 있을 집행정지 기각에 주력하며 기각 이후 향후 항소심 대응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지역으로서는 우리 군산 지역으로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주체가 국토부가 지금 주체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런 보조 역할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기반시설 통합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은 새만금 사업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이 개발 계획의 수립, 승인, 시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공항도로는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농생명용지는 농림축산부 등 각 중앙부처가 분야별 시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앙정부 주도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는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닌 행정구역상 이해관계 기관으로서의 협의와 의견 제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사업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등의 중앙부처 및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는 기존 부서들이 직접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교통행정과, 임실도는 도시계획과, 내부도로는 건설과, 새만금 신항은 항만해양과, 폐수처리선 하수과 등 각 부서가 소관 분야별로 새만금 개발청과 중앙부처에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새만금 정책담당관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업무,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총괄과 부서 간 협의 내역을 통합하고 시의 입장을 정리해 대의 협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현행 체계가 다소 분산되어 보일 수 있으나 새만금 사업 지역은 하나의 자치단체로 모아도 될 만큼 그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또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새만금 개발청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개발청이 여기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대한 사업 구조 속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사안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대응하는 것도 사실 또 현실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경우 기존 담당 부서, 우리 기존의 담당 부서와 그 고유 업무가 중복돼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사결정 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새만금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우리 부서와 새만금 개발청도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각 정부 부서별로 다 부서가 나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나누어서 해당 부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현실론적인 그런 고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걸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거론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있어서의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자체가 새만금 개발청도 모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체가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다 흩어져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 새롭게 조성되는 기반시설과 기존 우리 시의 기반시설 간에는 앞으로 높은 연계성과 상호 영향이 있는 만큼 단일 조직 중심의 대응보다는 각 시설별 전문성을 갖춘 개별 부서가 논리개발 및 중앙부처 협의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합관리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행 부서별 전문성을 유지하되 새만금 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시 발전 방향에 유리하게 기반시설이 조성 운영될수록 있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도 새만금 간할권이나 기본계획 관련은 TF팀을 구성해 부서별 실무협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 새만금청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경험을 축적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이 정책과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는 새만개발청,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반시설의 계획 시공단체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하나 들더라도 우리 지금 새만금 산난 내 폐수처리 시설 문제가 아주 떠올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후환경부하고 지금 만나서 협의를 해서 기후환경부에서 새만금 MP에 반영을 하면은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서 새만금 MP에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 기구 자체가 인원이 충분하고 그러면은 뭐 중복이 일정 부분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있느냐, 해당 그 전담 항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느냐, 꼭 그런 게 또 관건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서도 전담하는 그런 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해당 부서와 다 연계가 돼 있고 나중에 우리 해당 부서가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대응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사실은 이게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선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 부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 취소가 됐다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대응에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가 거기 참여하는 보조 기관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거 지금 법원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앞에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착공 목표로 현재는 환경영향 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면서 이게 빨리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서 사실은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라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지금 참여를 해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행정지 기각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집행정지 요건을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각될 수 있도록 소송 대응 협의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는 항소심 공동 대응은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주로 확장 능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랄지 긴급의 필요성, 본안 소송의 계속, 현재 행정 절차 진행 단계로 재판 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없으며 집행정지 인용 시 공항건설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이런 점들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아마 지금 국토부와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업 추진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로 이게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법적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그냥 전북 특별자도까지만 참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뒤에서 이런 자료들, 그다음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협력을 해서 꼭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설경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어요? 예, 설경민 의원님하고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로 먼저 짤막하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사실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조직에 있어서는 장단이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이 또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개편에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장단은 있지만 돌이켜봐야 될 건 뭐냐면은 본 의원이 계속 제안하는 이유는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할권 소송이랄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새만금 대응했던 일괄적인 것들이 결론적으로 과정 속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냐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결과물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으로 운영해볼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한계보다는 물론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그게 기조가 맞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과정 속에서 보면은 서툰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특정 부서를 전담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내지는 일괄적인 부분을 TF팀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TF팀 운영의 조직 구조를 보면 사실은 조직 기구도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과들이 이름만 올라가 있지 뭐 신항만 관련해서는 사실은 회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전담 조직이 있건 없건 간에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당면에 있는 공항 관련해서 본 의원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장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더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장님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건설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신 거죠? 예.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시장님, 그러면 군산 새만금 항과 저희가 이제 원포트 운영으로 운영 방식이 결정이 됐고 관할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군산 새만금 공항의 문제, 현재 문제 중 어떤 것이 시장님에게 군산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공항하고요. 예. 꼭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이제 공항하고 항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은 우리 군산항이고요. 공항은 사실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은 우리가 추진한 사업들, 우리가 또 만들어서 온 사업들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조금 새만금 항만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예.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항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면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시장님 답변 속에서 또 지금까지의 군산시의 대응 부분에 있어서의 왜 대응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작아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해당 군산시에 있는 과로부터 사실은 새만금에 관련된 과, 그다음에 항만에 관련된 과 해가지고 23년도부터의 군산시의 대응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2023년도부터 새만금 관련 이제 주로 이제 새만금 항해관에서 이제 했겠죠. 3년 동안 수십 건의 포럼 그리고 이제 공문행위, 집회 지원, 군산시의 지원, 학술 대회, 읍면동 순회까지 직접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옆에 사진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시장님이 입장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 관련된 원고인 사실은 환경단체 측의 성명은 자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공항 관련 성명이 사진이 한 장 이제 실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도 유관 단체의 성명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사로서 뭐 군산에 있는 분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님의 보다 정확하고 완고한 입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적 대응 이런 것들이 정확히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을 발표를 주저하고 있다. 이게 시장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고 하겠지만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산시 정도의 규모의 시는 사실은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눈치를 봅니다. 그다음에 자생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단위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군산의 사업 주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관할 지역인 군산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눈치 보고 단 한 명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행동이 시민들에게 주저하는 행동의 결과를 초래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주저한 것 없고요. 이게 신안과 새만금 사업, 다른 새만금 사업과 공항이 다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지방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면서 국토부에서 중심으로 수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뭐 관할권 다툼에도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죠. 저희들도. 그렇죠. 그래서 대응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업처럼 이거 사업을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행정에서 하는 관할권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나 뭐 전라북도나 뭐 이런 데서도 그 법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났지 않았나 그랬는데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까 답변에서도 모두 답변에서도 군산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사실은 항만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군산시 집행부에서 사실은 교육도 하고 많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나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말씀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찾아봐도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폭넓은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뜻을 읽고 내지는 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이 군산시 주체적 사무다 아니다, 뭐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군산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져 있어야 되죠. 하지만은 입장 바꿔 14개 시군 중이 공동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전라북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우리보다 이 지금 진행 중인 결과가 뼈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깃발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군산 시민의 아픔과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 드리고, 자, 도와 협의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논리적 대응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죠. 너무 일반적이긴 한데요. 자, 이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첫 번째로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은 조류 밀집도로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원고로부터 주장을 하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전문적 지식을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 그쪽 판단 기준은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군산에 그 군 공항이 위군, 우리 한국군, 그다음 우리 민간공항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산공항에서 조류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은 계속 밝혀줬고, 또 혹시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저 할주로 끝에 있는 농생명용지를 조류를 거기에 혹시라도 거기에 농경지로 돼 있으면은 이 조류들이 거기에 오니까 이것을 산업용지로 바꿔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농림부에서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때도 이것은 조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류 충돌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기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조류 충돌 문제도 사라진다. 그런데 그 농림부에서 그걸 끝까지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관철을 못 시키겠고요. 이번에도 새만금 MP에 저희들은 또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또 요구를 또 했습니다. 지금 또 새만금 공항이 이런 조류 충돌 위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꼭 해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도 조류 레이더 음향 유도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 안전대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세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간단하게. 비용 편익 문제점이 사실은 이번에 또 화두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그 기본계획 중단에 있어서 비용 편익 문제를 재판부에서 거론했었는데,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원래 그 비용 편익률 비식값은 사실 지방에서 어떤 SOC 사업할 때 비식값 나오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식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준 지방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1조 규모의 사업을 올리라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문제를 지금 다시 논한다는 것은, 이건 저희들로서는 이건 원래 이 근본 취지가 그걸 무시하고 1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올려라 해서 올린 사업인데, 다시 비식값이 우리 군산 이 새만금 국제공항만 고른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사실은 저희들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도 지금 국토부랑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그 지역 불균형에 대한 예타 면제가 전제가 됐던 것을 비용 편익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국내의 대부분의 몇 개의 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비용 편익에 맞죠. 다른 SO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제일 핵심적 사안 같은데요. 균형 발전과 환경 안전 무시, 이게 대립이 됩니다. 지금도 좀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안 소송도 그렇고 집행정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국토부나 특히 이제 국토부가 대응을 잘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가지고는 사실은 어디를 개발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계획을 세워서 방지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분 의원이 세 가지를 지금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은 한 일주일 10일 전인가요? 이 KBS 토론회에 그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와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했던 주요 환경단체 논리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의 답변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님에게 직접 물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군산시장의 유감의 표명과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난 후에 이러한 논리들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군산시장님이 군산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입장 표명을 자세하게 했었어야 된다. 이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반대한 논리가. 근데 이 논리적 대응에 있어서 국토부도 잘하고 전라북도도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은 군산 시민에게는 군산 시장님이 직접 이 논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시거나 정리한 논리를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 진행 중인 집행정지랄지 소송 본안 소송에서도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든지 들이지 않든지는 사법부의 판단이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진작에 사실은 이분의 입장 표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아는 게 아니고요. 우선 재판이 이제 그 항소를 하고 또 이제 집행정지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정지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서명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서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명도 자꾸 항만이 더 중요하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온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으로 항만이 더 근접하다, 시민과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10만 서명을 저희가 목표로 사실은 장기간 했었습니다. 그와 중요도가 떨어지든 어쨌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수치가 10,000명이고 10만 명이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유리하게 작용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의지를 표명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전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관건은 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이제 사익과 공익의 그 형량의 불균형 그런 이런 것이 사실은 관건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결정적 앞으로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저희 군산시는 지금 그 서명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나 요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얼마 전에 봤더니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었다고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잠정적 중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국토부 장관은 김윤덕 의원이기 때문에 전북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같이 동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윤덕 의원도 전라북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전라북도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정부 여당의 정부 부처의 장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항소가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 신청은 아까 말씀대로 1차 신문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원래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맡겼던 그 안에 과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환경부에서 집행정지 요청을 원고 측에서 했기 때문에 중단시켜야 된다는 강제는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국회의원과 그리고 저희 군산시는 요청할 곳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더욱더 더 집중을 해서 이 시기에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의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문제를 정부의 수장인 결정권자와 환경부에 행정적으로 정상 절차를 진행을 해서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본안소송 항소심에도 환경영향평가상에 그동안 진행됐던 많은 보완사항 등이 반영돼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여야 되겠죠. 어디에 치중되지 않은. 중단된다는 건 사실은 여러모로
지금 군산시나 전라북도, 국토부에는 분리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에 질의하는 건 맞습니다. 국토부 담당이니까. 근데 폭넓게 보지 않고 정부 여당이 사실은 결정하고 하면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환경부나 환경영향평가에 강제가 없기 때문에, 정지되는 강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처럼 진행을 계속해서 결론을 빨리 내라라고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고 싶고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내가 공식 석상에서는 말씀을 좀 못 드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내가 또 이따 끝나고 난 뒤에는 그동안 환경부하고의 지역 국회의원과 저도 환경부의 그 요청한 사항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내용이 너무 본안 소송인 기본계획의 수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될 확률이 높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결과를 뭐 시장님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뭐 예단은 확실히는 못하겠습니다. 원래 그 소송 자체가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질 줄은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문제도 이제 더욱 예상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 저희가 노력할 점이 소송에 직접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효과적이든 효과적이지 않든 그게 무엇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에 이제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약 한 달여 정도의 집행정지 인용되냐 마냐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이때 군산시가 시를 주도로 해서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의지를 표명해야 될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는 자체가 재판이 물론 연결선상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재판이 본안소송까지 기울어지는 현상이 될까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착공이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MP 기본계획에 대한 MP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군산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라북도 어디에도 지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달을 어떻게 우리들이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전라북도는 도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새만금의 공황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건하는 한 달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명확히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시장님이 왜 적극적이지 않은가? 시장님을 지금껏 알고 시장님의 지난 8년에 가까이의 시 행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점은 후퇴 없다. 이렇게 저 또한 그렇게 느꼈고요. 이제 PPT 아까 그 신문 댓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래신문 댓글 없습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댓글들을 보면 여기서 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군산시의 행동에 대해서 강요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죠. 근데 궁금해하기도 하고 왜 환경단체의 의견에 잠적고 있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어라, 막 그런 주류입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기재가 돼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님, 이번 군산공항 관련 사안을 시장님 개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사안을 이용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는. 전혀 없으시죠? 예. 저는 뭐 새만금 사업에서 신항만이나 관할권 문제나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공항 문제도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광역에서 사실 선택은 사업이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공항이 군산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여지껏까지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결정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저희들하고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나 정치적인 그건 우리 설경면 의원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해야 되는데 저의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분히 90% 이상이 듣고 말씀드리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대의에서 질문하니까요. 한간에는 시장님이 이제 삼선 도전을 한다는 말씀도 있고 아직 입당 표명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지방선거 목전에서 사회 기반 우리 새만금 아주 기반 시설의 핵심인 항만 문제도 있었고 이제 공항 문제까지 터지니까 이제 이 진행되는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 집행정지가 인용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본안 소송의 시간은 어차피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지금까지의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본안 소송에 대한 것 때문에 공항이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 지금까지의 사태에는 직접적으로 개입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건 제가 듣는 얘기를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책임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와 그다음에 전북도의 책임을 일임하고 전부 다 지게 하고요.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 공항 건설 상황 그리고 원상 복귀 이런 것들을 해서 삼선 시장을 나가는데 동력으로 삼아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려는 시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자, 본 의원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의원도 그럴 리 절대 없다고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온다고 할지라도 선거가 다가오면 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하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작게라도 나오는 이유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정확한 구체적인 행동을 군산시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온하고 불손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소문이 거짓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건설 관련해서 저는 시장님과 어느 정도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예전에 새만금 항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뭐 그때 속기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봤기 때문에 직을 걸고 우리 새만금 항을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물론 뭐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군산 새만금 공항 건설 조속한 추진 이런 것을 시장님 직을 걸고 이것 또한 사수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정치적인 얘기네요. 그 얘기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너무나 정치적인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의지. 이것은 항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공항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것은 법원의 판결의 문제인데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아니 돼요. 이 지금 설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이게 도에서 그 책임질 지방균형발전 사람은 다 차원에서 책임을 해야 된 져야 것을 그 묘하게 지금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이 돼요. 그게. 제가 도의원이라면 도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의를 하고 어떻게 하자는 안이 좋지 그것을 여기서 다시 또 뭐 삼선 뭐 직을 걸겠냐고 물어보는 아니요, 것은 삼선직이 아닙니다. 삼선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 항만 때와 같이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직을 걸 정도의 각오로
사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와 관련된 중요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뛰어넘는다고 공항이 설명이 되는데요. 시장님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이 시장님이 약속할 수 있겠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새만금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으로서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그 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지만은 원래 항만을 추진할 때부터 우리 군산시에서 그때 군산시 국회의원과 모든 정치권과 그다음 항만 관계자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 군산항에 저런 수심 저하로 인해서 항만 기능의 소퇴로 수심 깊은 곳으로 항만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 군산시가 용역을 군산해수청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해서 항만 건설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건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용역도 제가 시장은 안 했지만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군산시가 항만 개발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도지사한테 가셔가지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도지사 직을 걸라고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진짜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단체장들 관련된 단체장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물론이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또 말씀드리는데 야속하게도 제가 도의원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결의안도 낼 수 있고 그러죠. 결의안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시의원으로서 그걸 시장이 직을 걸겠느냐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화내시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화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정치적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다 물어보시오 여기 의원님들한테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그 정도의 사활을 걸고 하실 의지가 있으시냐고 확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디 지역에서 뭔 사업할 때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직을 걸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까? 정말 그건 아니죠. 답답하네요. 누가 답답한가 모르겠습니다. 직을 건다는 의지 표명을 바란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얘기입니다. 아니 직을 건다고 의지 표명을 하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거 다 물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장이면 직을 걸겠네요. 하지만 제가 시장이 아닌 게 안타깝고 시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시정지를 통해서 새만금 공항건설 조속 추진 뭐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과 저희 군산 저희 의원들 간의 의견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좀 지금 한 달여간의 시간 통해서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 운동을 선도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아주 그 좋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십니다. 또 앞으로 재판 결과가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판단에 모든 게 달려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노력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약속한 일,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뼈아픈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시장님, 도지사 할 것 없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